기본적으로는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리튬 가격의 상승분이 확실히 상승폭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로봇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3원계 이런 쪽이 훨씬 더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부장님이 빨간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코스닥에 불이 났습니다. 그죠? 네, 네. 진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너무 대형주만 같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그죠? 소부장사고 이런 사람들 소외감이 심했잖아요. 네. 더구나 우리가 예전에 은행주 올라갈 때 깜짝 네.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은행은 뭐 그냥 저축하는 곳이지 누가 주식을 사냐 이럴 정도였는데 네. 은행주 막 급등할 때 못 따라갔었고 네.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난도 많았고 왜 이렇게 못 가냐 말도 많았고 그래서 네. 손이 안 가던 섹터였는데 로봇의 향기가 들어가면서 멀티플 상향이 되버리니까요. 다 로봇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네. 2차 전지에 오르는 것들도 2차 전지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나는데 사실은 악재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계약 취소라든지 LG엔솔의 실적 적자 전환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네. 그 전에 왜 이제 2차 전지도 AI 관련주다 네. ESS 한 것처럼 네. 이번에 이제 로봇 모멘텀이 강한 거죠. 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바닥론도 2025년도에 악재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서도 3분기 이후로 이제 줄어들면서 네.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개선세는 좀 봐야 된다 정도의 센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작년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가 역시 형성되고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려면 ESS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게 그렇죠. 예.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익이나 이런 것들을 비해서 ESS의 성장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전기차 수요의 감익을 ESS가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바닥론과 함께 ESS 테마군으로서 데이터 그렇죠.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붙으면서 주가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다만 초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뭐 계약 해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주가들이 꽤 조정이 다시 예, 나왔는데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어차피 숫자야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마저도 어쩌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긴 했고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포캐스트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 근데 첫 번째로 좀 이슈가 된 것은 아까 ESS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리튬 가격의 상승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뭐 CATL 관련된 광산의 폐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의외로 리튬이 뭐 물론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가격이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 상승분이 꽤 상당히 좀 빠르고 그리고 또 상승폭도 꽤 높게 리튬 가격이 나타나 보니까 일단은 ESS의 배경을 가지고 리튬의 상승이 결국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닥론으로 좀 힘을 잡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실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빈집입니다. 수급의 빈집, 기관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꽤 올라오는 폭이 꽤 높게 형성되고 거기다가 공매도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예. 세게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쇼커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새롭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다. 배경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일단 근간이 되죠. 로봇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로봇 때문에 갔다 하면 사실은 로봇은 사실 숫자가 아직은 맞습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ESS 기대감이나 리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바닥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올라오는 게 소위 이제 뭐 단타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가질 네, 수 있는 네. 트레이딩으로 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EV 쪽, ESS, AI 쪽 리튬 가격 얘기하셨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로봇입니다. 네. 실제 지금 뭐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갈 때도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로봇에 대한 밸류를 정말 줄 수 있는가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부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를 80만 원까지 불렀고 네. 그다음에 한투증권에서는 최근에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44만 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틀라스가 그래서 돈이 돼? 27년도 가더라도 돈이 안 될 거고 28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좀 시작이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 멀티플을 과하게 주긴 좀 어렵고 도요타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요타가 PER 한 13배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최상단에 있는 PER 밸류 13배 정도 주면 한 40만 원대 중반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 논리로 이제 현대차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있었고 삼성증권에서는 이게 아틀라스가 본격화되고 30년 뒤에 나가가면 처음에는 뭐 3만 대, 5만 대 이렇게 가겠지만 20만 대, 100만 대 올라가면 이게 이익이 한 3배 정도 늘 거야. 뭐 이런 추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3, 4조 정도 하던 게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모비스도 엄청 좋아질 거야. 부품 업종들도. 그러면서 이제 네. 자동차도 이제 뭐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이런 것도 뭐 네, 확산하고 그죠? 맞습니다. 예. 초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 초기에 회사 가치를 적게는 15조 정도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고 네. 또 많게는 52조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뭐 100조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상장 이전에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근간에서 사실은 수급의 힘이 어느 쪽이 더 수급의 힘이 있느냐의 네.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과거에는 로봇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CES 같은 데 가보니까 뭐 깡통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실망감으로 빠졌는데 올해 CES에서 좀 본 아틀라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연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상용화가 멀지 않을 정도까지 어떤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연의 도중에 그게 알려지면서 현대차가 막 급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기시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테마군들이 결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로봇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로봇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이 배터리를 탑재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불이 나면 또 큰일 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LFP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작고 무게감도 좀 작아야 되는데 이 중국산 LFP가 이게 맞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이게 맞을 것 같고 그 때문에 LFP보다는 3원계로 갈 거야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초기에는 뭐 10,000대, 30,000대 팔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뭐 10만 대, 2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돌파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3원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로봇의 네.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땡겨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전고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난주에 네네.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네네. 그리고 뭐 전고체 관련된 네. 이수페타시스랍니다. 네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맞습니다. 그죠? 예. 간농화성 이런 게 먼저 한번 올랐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전고체 시장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28년도 정도부터 시작될 건데, 그럼 과연 28년도 시작될 때 수율이 나올까? 수율이 안 나오겠죠. 그럼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건데, 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 아마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단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던 게 단가 떨어지면 한 2천만 원대 정도 떨어질 텐데 자, 전고체 배터리만 28년도 나온다면 그것도 아무리 싸도 한 2, 3천만 원 나올 거야. 그러면 로봇 가격과 배터리 가격이 비슷할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배터리를 탑재하면 결국은 또 5천만 원짜리가 나올 텐데 휴머노이드 5천만 원짜리를 과연 일반 가정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몇 대나 팔릴까 생각하면 시장은 좀 요원하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야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수요가 어쨌든 급부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고 그다음에 더 빠지기에는 좀 어려운 바닥론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ESS와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그런 멀티플을 땡겨온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점 부분에서는 뭐 삼성 SDI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슈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배터리가 중국의 LFP보다는 지금 로봇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NCM 배터리 경쟁력이 우리가 보고 있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중국의 배터리 업체보다는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리튬의 쇼티지, 뭐 CATL 관련된 광산도 폐쇄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꽤나 바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의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꽤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있긴 했겠지만 뭐 중국 대신 당연히 공급망은 한국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개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 ESS 관련된 계약건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뭐 약간의 마이너한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한국의 배터리가 적합하다, 네. 리튬 쇼티지 가능성, 국내 ESS 관련된 어떤 입찰 계약건 그리고 패권 전쟁에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